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후보들은 끝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광화문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먼저 오늘 하루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부터 유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하루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현장 유세는 북서울 꿈의 숲에서 시작했습니다. 1번 이재명! 3표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 김문수 후보 같은 분들은 안 찍는다. 이래야 나라가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처음 결심한 경기 성남의 교회를 방문했고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갈등을 수반하는 개혁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 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 회복이다.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민 통합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쪼가리 대통령, 반통령 이런 거 안 하고 저쪽을 지지했더라도 대통령이 된 순간 함께 손잡고 살아가게 하는 진짜 올바른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오늘 하루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의 유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지막까지 방탄 유리막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선거운동 날 제주를 시작으로 경부선 라인을 거슬러 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는데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은 김필중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과 크루즈항 개항을 약속하면서 당연히 하나 더 만들도록 제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크루즈항만이 아니라 요트항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경기도지사를 2배 더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법인카드 불법으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산 유세에 앞서서는 긴급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천 개입 금지 등을 당원에 반영한 데 이어 당 개혁을 다시 한번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부산의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과 산업은행 이전 등도 재확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서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약속, 여러분들의 꿈이 대구로 올라온 김 후보는 딸과 함께 유세를 한 뒤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자신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부정선거 세력이 지원하는 후보라고도 했는데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은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도 대학생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공학계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전공의 젊은 정치인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겁니다. 오후엔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운 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오류와 여러 가지 잘못을 짚어내는 것은 이준석의 역할이었고 왜 뒤에서 점잠 빼면서 앉아있던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앵무새처럼 선거 내내 단일화만 외쳤던 겁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진 단일화 요구는 거절하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무소속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걸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계엄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태극기 부대가 삼위일체로 대한민국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이재명을 막아야 되니까 자기들을 찍어줘야 된다는 이 순환 논리대로라면은 대한민국은 영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준찍명, 즉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김 후보를 뽑는 건 보수 개혁을 막는 사표, 자신을 뽑는 게 미래 보수의 종잣돈이란 겁니다. 이 후보는 오늘 대구 수성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자정까지 걸으며 시민들과 만나 보수 혁신의 표를 달라 호소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민간인 노상원 씨가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노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9.3의 육군 2기갑 여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노 전 사령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이 며칠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거수경례까지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느냐고 얘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여단장은 그 이전에도 노 전 사령관의 입에서 대통령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월쯤 진급 관련 통화를 하다가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두세 번 말했다는 겁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민간인 비선으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했고 계엄 전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가 가능한 경호처 비화폰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선 구 여단장이 롯데리아 모의 당시 노 전 사령관 등의 말을 듣고 썼다는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메모에는 선관위, 명단, 확보 등의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들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개입했고 당시 구 여단장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2단장으로 내정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최근 한 중학생이 수업 도중 선생님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교육당국도 곧 교권보건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학교 학생인 A군이 체육 수업을 받던 중 50대 남성 체육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A군은 교사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품고 폭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교육당국은 곧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격을 받은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행 상해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폭행 상해 피해 건수는 지난해 518건으로 4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4월엔 고3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엔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이나 위탁교육, 퇴학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연동돼야 합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나 교내, 사회봉사가 대부분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